그러면 여러분 대체의학과 일반 우리가 말하는 의학이라는 차이를 아시게 됐지요. 그런데 사실은 대체의학 분야가 많이 발달할수록 의학 전반적인 분야가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 계속 현대의학이라는 건 검증을 하고 임상을 하고 해서 확실히 이것은 병이 낫는 약이다. 확실히 이 의술 방법은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아, 이것은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구나 하고 검증이 되고 인정이 되는, 임상에 의한 인정이 되는 의학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의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료고 그 범주를 넘어선 것들이 첨단적이든 안 그러면 아주 그 옛날 전통의학적인 걸로 미개한 것이나 원시적인 걸로나 안 그러면 비술적인 것으로나 들어가는 그 모든 것 다 합쳐서 대체의학이라는 것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이 현대의학과 대체의학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차이, 대체의학과 현대의학의 차이 말씀드렸는데 대체요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체요법. 그러면 이 대체요법은 무엇인가? 대체요법이라는 것은 대체의학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물리적인 것도 있고 자극적인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보이지 않는 형체로 치료하는 방법도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자 하고 공부하고자 하고 또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괄사라는 방법도 대체요법에 들어갑니다. 대체요법과 대체의학의 차이를 분명히 알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이제 국순여 건강능력 개발법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국순여 건강능력 개발법. 이건 처음 듣는 말이죠. 아까도 제가 처음 인사드릴 때 국순여 건강능력 개발원 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개발원은 국순여 건강능력 개발법을 보급하고 이것을 사업화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국순여 건강능력 개발법이라는 그 독특한 그 개발법이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을 건강능력 개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국순여를 붙였느냐? 건강능력 개발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순여가 부르짖는 이것이 국순여 건강능력 개발법이다 하고 강조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순여 건강능력 개발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4가지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에게 건강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몸 안에는. 그러면 제가 이 건강능력 개발이라는 말 중에 건강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능력이라는 것은 저는 건강능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의학적으로는 생체 항상성, 생체가 항상 어떤 일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생체가, 그 생체라는 건 살아있는 걸 말해요. 살아있는 것은 항상 변하지 않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생체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그 생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건강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능력을 건강능력이라고 해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체 항상성에 대한 의학적인 설명을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생체 항상성의 정의입니다. 생체 항상성의 정의를 알아야 우리가 국수녀 건강능력 개발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생체 항상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몸 안에 갖고 있는 항상성인데, 이 항상성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루에 3번 밥을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머리에 상상을 하세요. 자, 음식물이 있습니다. 이 음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아침 식단입니다. 뭐 간식도 좋아요. 그럼 그 음식물을 입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입으로 직접 들어가니까 이거는 음식물을 넣기 위한 도구입니다. 입은 직접적으로 우리 이 음식물이 직접 입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식도로 들어가기 전에 인두와 후두라는 것이 목에 있어요. 여기에요. 이렇게 있는데 그 인두와 후두를 통해서, 그러니까 목젖을 통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잘못 먹으면 막 이렇게 사례도 들리고 막 재채기 하지요. 그것은 인두에서 넘어간 음식물이 후두로 들어갈 때 후두에서 식도로 연결돼야 되는데 식도로 연결 안 되고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후두라는 것은 기도와 이 식도 두 가지가 같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후두는 우리 성대도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근데 요새 후두암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두에는 막이 딱 있어가지고 덮이면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럴 때는 열려가지고 항상 공기가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럼 자, 이 인두, 후두는 직접적으로 음식물을 생깁니다. 이 생겨서 식도로 넘어간 음식물은 위로 들어갑니다. 위에서 그 다음에는 소장의 12장으로 들어갑니다. 12장에서 다시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소장에서 다시 대장으로 넘어갑니다. 대장에서 마지막에는 직장을 통해서, 대장의 직장이죠. 직장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은 대변이라는 그 고체로, 반고체를 해서 배설됩니다. 이게 우리가 소화를 하는데 기본 길입니다. 음식물이 들어가서 배설될 때까지 길을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 들어가서 자, 지금 밥을 먹었다. 현미 콩밥을 먹었다. 해서 이렇게 딱 했을 때 착 생기면 착착착착 넘어갑니까? 아니죠. 자, 입을 벌리고 있으면 이빨이 있습니다. 치아가. 치아가 있고 또 혀가 있죠. 혀가 있고 이러면서 침이 나옵니다. 침은 이 아카, 이 턱뼈 있는 요 아래에서도 나오고 바로 또 혀 밑에서도 나오고 또 여기 편도 있는 목구멍이 있는 여기서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군데서 나와가지고 침샘이 분비돼서 우리의 음식물이 입안에서 씹혀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때 침샘은 소화액이 되는 거예요. 어떤 소화를 하느냐? 아, 여기에 음식물 내가 지금 현미 콩밥도 먹고 김치도 먹고 나물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또 국도 먹고 여러 가지를 좋아하는 걸 야채도 먹고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는데 반찬을 골고루 먹으면 그게 다 입을 통해서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입안에서는 모든 음식물이 어우러져서 씹히도록 합니다. 무엇으로 씹습니까? 치아로 씹습니다. 이빨로요. 자, 앞니는 뜯고, 그 또 어금니는 아주 단단하게 씹고, 이래서 저작이라 그러죠. 그렇게 하는 노릇을 다 하는데요. 그때 도와주는 것이 음식을 잘 섞이도록 이렇게 밥도 나물도 김치도 고기도 생선도 이런 것들이 잘 섞이도록 해주는 것이 혀가 그 노릇을 해요. 이빨하고 같이 하고 침이 나와서 어우러져서 소화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